자, 지난번 영상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기초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기초를 실전에 적용하는 실전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보셨어요. 자,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자, 소득공제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라든지 우리사주 소득공제. 자, 세액공제 중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그리고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득공제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액공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항목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쓴 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요, 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을 해줍니다. 자, 내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을 벌고 있어. 그러면 신용카드로 750만 원 이상이 결제가 돼야 여기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해주느냐? 이건 기준이 따로 있는데 둘 다 공제율은요, 신용카드는 15%, 그리고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자, 체크카드가 더 많은 이유는 현금 쓰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또 달라집니다. 내 연봉이 만약에 7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해주고요. 반대로 내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아쉽죠. 카드 사용처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또 있어요. 전통시장 40%, 그리고 대중교통 40%, 문화생활 30%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무려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300만 원에 더해서요,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고요.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신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한해서만 최대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신용카드만 쓴다고 능사는 아니죠. 내가 어떤 소비 스타일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카드 사용 전략을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죠. 그러면 25%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후에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왜냐?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서 혜택이 좀 더 좋죠. 어차피 체크카드도 내 총소득의 25%를 넘겨야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거기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자, 연소득 4천만 원인 직장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4천만 원을 우리가 다 썼다고 쳐보자고요. 어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자, 그러면 소득의 25%를 보면 4천만 원 25%니까 1,000만 원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로 써가지고 각종 실적에 따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남은 3천만 원을 체크카드로 써서 30% 소득공제를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보이죠. 단 신용카드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카드 혜택의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되고 또 자기의 소비 습관에 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예요. 자, 저희가 정말 매번 강조하는 이 주택청약,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도 이 청약 가입 안 하신 분들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중에 청약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 소득 요건은요, 연봉 7천만 원 이하, 소득공제 인정, 저축금의 한도는 1년에 300만 원,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꽤 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 작게 내시는 분들 2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통 10만 원 혹은 20만 원 이렇게 청약에 넣고 계실 텐데 2만 원씩이면 1년이면 24만 원을 넣는 셈이니까 9만 6천 원. 자, 10만 원을 넣고 있었다? 1년이 되면 120만 원이니까 48만 원. 25만 원씩 넣었다? 자, 1년 동안 30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청약저축을 넣고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급이 되는 항목들을 유심하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뭘 더 하고 싶은지가 보여요. 자, 그래서 주택청약저축도 넣으란 얘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득공제 항목은 우리사주 소득공제예요. 우리사주가 무슨 말이냐면 사는 회사고요, 주는 주식할 때 그 주를 써요. 그래서
본인의 회사의 주식을 내가 만약 샀어?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겠죠. 자,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좀 주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사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주는요, 뭐 출연, 보유, 인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출연은요, 돈을 주식에 넣는 걸 얘기를 해요. 보유는 당연히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할 거고, 인출은 그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주 소득공제는요, 주식을 사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출연 단계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때 금액을 보면 1년에 400만 원, 만약에 벤처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년에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주의 과세 조건은 납입을 하면 공제, 수령을 하면 과세거든요. 자,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안 내. 내 주식을 처분하고 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이 따라 붙는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출하게 되면 그때 세금이 붙겠죠. 하지만 이것도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 즉 과세하지 않는 걸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의무 예탁 기간을 지킬 것. 우리 사주의 의무 예탁 기간, 의무적으로 넣어둬야 되는 기간이죠. 1년 또는 4에서 8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유상 출연 같은 경우는요, 1년의 의무 예탁 기간이 주어지고요. 회사의 출연자금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회사와 협의해서 4에서 8년까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과세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탁 기간별 세금 혜택 적용인데, 이 의무 예탁 기간을 거치고 나서 2년 혹은 2년 이상 4년 미만을 더 보유하게 되면 50%가 비과세 적용이 되고, 4년 이상일 경우는 75%가 비과세, 중소기업에 한해선 6년을 넘기게 되면 100%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괜찮은 조건이죠. 자,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회사가 주식을 상장을 해가지고 보통 회사 내에 우리 사주 조합이 열리면 거길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돈을 좀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사주식에 출연하면서 내 소득을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공제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모두 2030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인분들까지 두루두루 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세액공제 항목 세 가지를 뽑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세요. 영상 끄시기 전에 꼭 조댓구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